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거나 짧은 거리를 걸어도 금세 피로감이 몰려오시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다리 약화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영양 불균형이 우리 다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생활,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영양소 소모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다리를 다시 젊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7가지 기적의 영양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태양의 선물 같은 영양소인데, 실내 생활이 늘어난 현대인들에게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60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섬유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빠른 반사와 균형 유지에 필요한 속근 섬유가 먼저 손상되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딜 때 빠르게 몸을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근력 저하를 넘어서 낙상 위험까지 증가시키는 심각한 문제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낙상 위험이 무려 19%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신경 전달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비타민 D 부족의 무서운 점이에요. 비타민 D 부족은 또한 만성 피로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기분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다리가 무겁고 의욕이 없다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햇빛 노출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매일 15분씩 팔다리를 햇빛에 노출시키기 어려우시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하루 800천화 이유 정도가 적당하며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류도 좋은 공급원이 되죠. 특히 자외선에 노출시킨 표고버섯은 식물성 비타민 D2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채식주의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30g/ml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두 번째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의 기본 재료이자 근육 수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유만 마시면 칼슘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칼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30배에서 40피닛 흡수되던 칼슘이 노년기에는 15마일러 20% 수준으로 떨어지죠. 더 심각한 문제는 칼슘이 부족하면 몸에서 뼈에 저장된 칼슘을 빼내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면서 골다공증이 진행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칼슘의 역할은 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칼슘 이온이 액틴과 미오신 섬유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이 빠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또한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전달할 때도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슘 부족은 근육 반응 속도를 늦추고 운동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칼슘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예요. 칼슘 공급원으로는 유제품 외에도 멸치, 뱅어포, 깨, 두부, 브로콜리, 케일 등이 훌륭합니다. 특히 잔뼈째 먹는 생선류는 칼슘 흡수율이 높아서 추천드리고, 참깨나 들깨도 의외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하루 필요량인 1촉마이 1200mg을 음식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시되 한 번에 500mg 이상 드시지 마세요. 몸에서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거든요. 또한 철분이나 아연과는 함께 복용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의 전기 배송공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다리 근육에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타민 B12가 필수적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에서 분비되는 내인성 인자가 부족해져서 B12 흡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위산 분비 감소, 만성 위염, 속쓰림 약물 복용 등이 흡수를 더욱 방해하기 때문에 노년층에서 일결핍이 흔하게 나타나죠. B12 결핍의 초기 증상이 바로 다리와 발의 저림과 무감각입니다. 처음에는 양말을 신은 것 같은 이상한 느낌으로 시작해서 점차 걸을 때 발끝 감각이 무뎌지고, 심해지면 근육 위축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B12 결핍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야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또한 B12는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해 다리 근육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인지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B12가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해서 때로는 잘못 진단되기도 해요. B12는 거의 동물성 식품에서만 얻을 수 있어서 채식주의자들에게 특히 부족하기 쉽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달걀, 치즈 등이 좋은 공급원이며 특히 간이나 조개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흡수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혀 밑에서 녹이는 설화정이나 근육주사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다 복용의 위험이 적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지만 정기적인 혈액검사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번째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천연 진정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밤에 갑자기 종아리가 쥐가 나거나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이유는 정제된 곡물과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통곡물을 정백미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의 80% 이상이 손실되거든요. 또한 스트레스, 음주, 커피 과다 섭취, 당뇨병, 이뇨제 복용 등도 마그네슘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현대인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그네슘 부족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 경직과 경련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유연성이 향상되고 운동 후 회복도 빨라져요. 뼈 건강에서도 마그네슘은 칼슘의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에 제대로 침착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마그네슘 없이는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심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킵니다. 따라서 다리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부종이나 정맥류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견과류, 씨앗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 콩류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특히 호박씨, 아몬드, 캐슈넛, 시금치,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을 추천드려요. 바다 소금이나 천일염도 좋은 마그네슘 공급원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시트르산 마그네슘이나 글리신산 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하며 취침 전에 드시면 근육 이완과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시기 바래요.
다섯 번째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신경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의 핵심 전해질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조절하고 신경 자극을 근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근육 약화와 피로감입니다. 특히 큰 근육군인 다리 근육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지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든 증상이 칼륨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현대 식생활에서 나트륨 섭취는 늘어나고 칼륨 섭취는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이 늘어나면서 나트륨 과다, 칼륨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불균형은 혈압 상승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칼륨은 또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산도가 높아지는데, 이때 칼륨이 산을 중화시켜 뼈의 칼슘 손실을 예방하거든요. 신장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부종을 예방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칼륨 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나나가 칼륨의 대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토마토, 오렌지, 키위 등이 더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구운 감자 하나에는 바나나 2에서 3개만큼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도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서 좋은 공급원이고, 코코넛 워터도 천연 전해질 음료로서 운동 후 칼륨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당분 함량도 높으니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칼륨 보충제는 과다 복용 위험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되지 않으니까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 3,500mg 정도가 권장량이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의 숨은 조력자로, 칼슘이 뼈에 제대로 축적되려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비타민 K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 제대로 쌓이지 않고 혈관이나 연조직에 침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골다공증과 혈관 석회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무서운 상황이죠. 비타민 K에는 K1과 K2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K1은 주로 녹색 잎채소에 많고 혈액 응고에 관여하며, K2는 발효식품과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고 뼈 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K가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무릎 관절의 연골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또한 근육 내 칼슘 농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근육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혈관 건강에도 중요한데,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다리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져 지구력이 향상되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파슬리 등의 녹색 채소에 K1이 풍부하고, 나토, 치즈, 달걀 노른자, 간, 발효 소시지에 K2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나토는 K2의 최고 공급원이에요. 나토의 독특한 맛 때문에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치즈나 발효 버터, 사우어크라우트를 활용해보세요. 비타민 K는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되고, 열에 안정적이라 조리에도 손실이 적습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K가 약효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영양소입니다. 일곱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C는 단백질 대사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B6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필요해서 기분과 인지 기능, 그리고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스가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떨어져요.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B6까지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B6는 크레아틴 합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근육의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결핍의 초기 증상으로는
손발 저림, 근육 약화, 우울감,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말초 신경염이 발생해서 걷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면역 기능도 저하시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B6는 중요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 관절염이나 근육통을 완화시키거든요. 또한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 연어, 참치, 쇠고기 간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바나나, 감자, 고구마, 병아리콩, 현미, 아보카도 등의 비스가 풍부합니다. 특히 육류의 B6는 체내 이용률이 높아서 효과적이에요. 견과류 중에서는 해바라기씨, 호두, 피스타치오에 B6가 많이 들어있고 허브류 중에서는 바질, 오레가노, 로즈마리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루 2mg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코올 섭취나 경구 피임약 복용, 이뇨제 사용은 B6 필요량을 증가시키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써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7가지 영양소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다리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마그네슘은 칼슘의 적절한 이용을 돕죠.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은 신경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제자리에 가도록 안내하고 B12와 B6는 신경계와 단백질 대사를 책임지면서 전체적인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칼슘만 많이 섭취하고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영양소들의 흡수와 대사에는 건강한 소화기관이 필수적입니다. 위산 분비가 충분해야 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도 좋아야 해요.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나 발효식품 섭취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과의 시너지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감소증을 막을 수 없어요. 저항성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면 영양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촉진됩니다. 이때 앞서 언급한 영양소들이 충분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운동 효과도 향상되어요. 수면의 질도 영양소 대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잠 중에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근육 합성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칼에서 N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과다하게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매일의 식사에서 단백질, 채소, 과일, 견과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식단 계획을 세울 때는 계절별로 제철 식품을 활용하시면 영양가도 높고 경제적입니다. 봄에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나물류, 여름에는 토마토, 오이, 수박, 가을에는 고구마, 호박, 사과, 겨울에는 배추, 감귤류가 좋아요.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우러나기 쉬우니까 국물도 함께 드시고,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가 좋아집니다. 과도한 가열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적절한 조리가 필요해요. 보충제를 활용하실 때는 천연 원료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고 합성 첨가물이 적은 것을 고르세요. 또한 개별 영양소보다는 복합 영양제 형태가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영양 상태를 점검하시고 혈액검사로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유전적 차이, 생활습관, 질병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요. 필요시 영양사나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에게 맞는 영양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건강한 다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올바른 영양 공급과 생활 습관을 통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씩 새로운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거나 보충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부터 만들어 보세요. 몇 주 후에는 분명 다리가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다리로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영양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